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장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장 대표의 오늘 목소리 듣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모호하다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어제도 당 내에서도 저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저렇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강전하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장동혁 대표 오늘 기자회견 얘기를 들어보면 1심 선고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민주당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었던 당시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밀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민주당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직 판사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보고 법조인으로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도 지면 인터뷰 과정에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 그리고 3일절 전후로 한 당면 개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동혁 개인이 아니라 당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제의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짚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정치평론가들이 할 이야기이지 당대표가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먼저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오고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서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장윤주 부대변인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또 겨냥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글쎄요,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내홍 상황 이런 부분들을 또 외부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결국 또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것 아닌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부의 위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나온 이야기가 결국에는 절연의 메시지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적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는 날에는 그 이후에는 뭔가 좀 더 전향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뭐 배현진 의원이나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징계한 얘기도 뭐 앞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배현진 의원이 뭐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 중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배현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마찬가지로 더더욱 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을 텐데도 그런 배현진 의원에게는 중징계를 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그리고 12상 불법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것은 앞서 다른 재판부가 2번이나 확인을 했고 어제로 3번째 내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는 것 계속해서 당 내부에서는 뺄셈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윤 전 대통령의 손은 꼭 쥐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어떻게 보일지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떤 각오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표현 같은데 절연,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식의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이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륜 선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윤 어게인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메시지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낸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쓰지 않고 엉뚱한 답을 씁니다. 그럼 결과 시험 점수는 뭐죠? F가 나올 겁니다. 절윤,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절연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은 절민을 해버렸습니다. 절민. 즉 국민들하고 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예.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을 끊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주문들을 하고 특히 어제 선고 이후에 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그동안 발언을 하지 않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사과의 메시지를 올렸어요. 자, 송원석 대표까지도. 네. 자, 사과 메시지 올렸어요. 원내대표까지도.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런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내 갈라치기 세력? 지금 전륜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뭡니까? 당장 옆에 있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하고도 절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지금 중진들하고도 다 절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하고 손을 잡죠? 그 밖에 있는 지금 전환길, 뭐 고성국 이런 사람들하고만 손을 잡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더군다나 지금 선거가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의 대표로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전륜은 하지 않고 절민을 해버려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선거 때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표를 달라고 그럽니까? 네. 아, 윤석열 대통령 아직 무죄 판결 확정 안 됐으니까 우리 다시 그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윤어게인 할랍니다. 라는 걸로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미입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과연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지금 뭐 이현종 의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1심 선고 이후에 입장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과 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왔었는데요. 여선웅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면은 당의 투톱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의견 조율이 좀 안 된 건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송원석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과정에서도 바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장동혁 지도부에게 손을 잡아준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의아하고 이게 장동혁 지도부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내부에서도 뭔가 이제 분열이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장동혁 대표의 오늘 저 메시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사실은 출구 전략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못했는데 어쨌든 사법부에서 1심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개업이 내란이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자연스럽게 국민께 사과하고 절연 메시지를 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도대체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있는 이 국민의힘은 어떤 상인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목소리 내지 않던 다른 의원들도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보이는 의원들도 다 같이 이제 장동혁 대표와 반대되는 메시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진짜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18명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이후의 행보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 대표의 입장 발표 이후에 당 안팎에서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참담합니다. 절대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당 분열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절연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그들이라는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께서 들으셨을 때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반성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겠구나 하는 확신과 신뢰를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담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다.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당내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들이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노선을 선언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지금 장 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기 때문에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끊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하 대변인님. 네. 일단 뭐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같거든요. 실제 분위기 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지금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저희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한 보수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이 토대가 되는 것인가.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이 근본부터 흔드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강성 세력 덕분에 전당대회 승리까지 가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름대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었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없었던 거죠. 이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장동혁 대표 그리고 김민수 최고가 유튜버들과의 뭐 설전 이런 것들로 국민들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게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판결로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나온 메시지는 오히려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했을 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했었던 윤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메시지였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장동혁 대표를 끊어내자 이 말도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저 말을 꺼낸 이상 뭔가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끊어내자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장동훈 대표 오늘 입장 표명으로 인해서 바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위헌정당 해산 이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이라는 게 일단 법원에서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빠지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통진당 해산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그나마 이제 당내 좀 갈등이 있었는데 예. 오히려 장동혁 대표 저 말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결집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번 지방선거 전략은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그런 걸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선거전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끊어낼 이야기는 이제는 사실 뭐 한동훈 대표가 뭐 힘이 있어서 끊어낼 수는 없죠.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당내 의원들이 지금 사실은 당내 의원들이 중대한 결단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정말 역대급 참패를 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참패를 해도 저도 젖잘 싸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금 총선 때 부활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방식으로 해버리면 진짜 이 정당은 극우 정당화 돼버려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정당의 발전을 하려면 뭔가 맹안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는 의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의원들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도 4명이 사퇴를 해야 이제 없어지는데 그것도 뭐 당헌 당규를 바꿔서 뭐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나간 사람은 그걸 또 뭐 다시 보궐선거로, 벗어날 수 있다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결국 이런 장동혁 체제가 지속될 경우는 공멸이다라는 공감대를 만들고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될 때다. 이제 행동 안 나서면 이제 100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비후 등록하고 선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당에 누가 출마를 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할 때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던 그 시각에요.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 대표의 입장을 확인한 정청래 대표가 바로 반응을 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당대표께서 회의를 정해야 하시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속보로 떠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속보 제목,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장동혁 윤 1심 내란 놓기 정할 근거 제시 못해. 장동혁 혼전 마지스팅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게 속보 기사 제목입니다.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분명하게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윤장 동체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수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도 나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여선웅 부대변인님, 뭐 요건을 완성을 했다라는 거 보면 민주당에서 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조금 강성 지지층 그리고 당내의 강성 의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저 메시지를 보고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그 내란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면서 3심까지는 무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심까지 계속 윤 어게인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가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다. 이 정당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사회에 약간 조금 해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로 저는 좀 무서운 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뭐 메시지 여러 말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허점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게 지기현 판사가 남겨둔 뭐 마지막 양심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윤 어게인 바깥에서 장애해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을 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여전히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고난을 겪게 한 국민께는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서도 내란의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끝까지 좀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기는 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국민들께 충격을 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참으로 허탈하고 또 공허하게 들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는 1심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지금 무기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더 깊은 사과를 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는지에 대해서 또 기대하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 계엄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었다, 본인의 진정성이 있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반성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심에서는 이 내란 혐의를 다 인정하면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통해서 감경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고령인 점이라든지 범죄 전력이 없다라든지 사실상 내란이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양형 요소로 삼았다는 점, 솔직히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 가면 특검에서는 유리하게 참작돼야 될 양형 요소가 없다라는 점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관련돼서 양형이 제대로 또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좀 더 이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